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느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도 울적해지고 식욕이 더 느는 거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체중 관리나 음식 조절이 힘든 분들은 단순히 음식 칼로리 계산만 하거나 음식을 자제하는 쪽으로만 노력할 게 아닙니다. 음식과 체중 관리에도 심리적 문제가 깊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음식을 통해 자신의 금기에 도전한다, 이런 속성이 있다, 이런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음식을 왜 먹을까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먹겠죠.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떨어져서 필요하니까 그때 먹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배가 안 고프고 신체 활동도 많이 안 하는데도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별로 맛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심지어 배가 불러서 속이 불편한데도 혹은 맛도 별로 모른 채 계속 먹는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람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 음식 먹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기, 즉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더라는 겁니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를 음식을 통한 분풀이식 해소를 시도하는 겁니다. 세상과 주변이 자신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로 가두어 버렸지만 이를 돌파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안간힘을 써보는 차원에서 내 마음대로 먹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나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금기 같은 것들을 깨버리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혼자 음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먹는다고 현실적인 금기가 사라지나요? 우울하고 불안한 현실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달라진다고 착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잠시지만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혹은 먹은 직후 잠깐까지는 포만감에 아주 미묘한 행복감 또는 만족감 같은 걸 느낍니다. 이게 탄산음료하고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갈증을 너무 느낍니다. 입안에서 톡 쏘는 콜라나 사이다를 먹고 싶습니다. 이거 먹으면 갈증이 순간 싹 사라지는 것처럼 실제 느낍니다. 근데 잠시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나죠. 하지만 그 음료를 마시는 순간과 직후의 착각 때문에 또 탄산음료를 찾아서 중독이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우울, 불안, 분노가 잠시라도 사라지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환자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20대 여성 A양입니다. 교사 생활 3년을 하면서 10kg이 늘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렇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면 살이 빠져야죠. 근데 일이 힘들다면서 오히려 살이 더 찌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노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이유가 더 큰 겁니다. A양도 집에 갈 때는 빵과 과자를 한가득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집에도 군것질거리들이 구석구석 많이 쌓여 있는데도 말이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감이 탁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피자며 치킨 등 야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엄마는 이런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아직 시집도 안 간 애가 왜 이렇게 자꾸 먹고 자기 관리를 못하냐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엄마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내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먹기도 한답니다. 이런 행동에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느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일도 점점 힘듭니다. 어린이집 꼬맹이들도 뚱보 선생님이라고 놀리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살 빼는 한약을 먹고 싶은데 A양은 지금껏 식욕 억제제나 한약 다이어트도 다 해봤지만 번번이 요요 현상만 오고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제가 의지가 약한가 봐요 라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을 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주변이나 일부 치료자들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호자들 중에는 정신 좀 차리라고 돼지 같다며 아주 모진 소리를 하거나 자기 절제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A양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왜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마라 하는데도 체중 관리가 안 되고 자꾸만 음식에 더 손이 가는 걸까요? 이 장면 역시도 바로 A양 자신의 삶의 금기를 깨버리고 싶은 무의식이 관여합니다. 현실에서는 뜻대로 잘 안 되는 소원과 욕망을 음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먹어버림으로써 그런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우울과 불안을 달랠 수 있다는 착시 현상이 무의식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울과 불안, 분노를 현실적으로 직접 마주치지는 못하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음식으로 겨우겨우 보상하면서 자신을 달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먹지 마라 힐난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우울과 불안, 분노가 존재하는지부터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3년 전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전까진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이 정신적으로도 뭔가 힘든 게 있는 겁니다. 상담 결과 학부형들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난 뒤에는 학부형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과 태도에 잔뜩 경계심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모든 걸 다 교사 탓을 하고 불만을 제기한답니다. 아이들을 보면 반갑고 안아주고 싶다가도 학부모와 대면하고 나면은 마치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라며 우울해졌던 겁니다. 또 아이들끼리 놀다가 친구가 밀치거나 할퀴기라도 하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다치는 걸 보고도 방치했냐라거나 우리 아이 다치게 한 그 아이를 어린이집을 못 다니게 하라며 억지 요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A양은 무관심하게 방치한 게 아니겠죠. 잠시 우유 타러 간 사이에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 보는 동안 1, 2초 사이에도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A양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도 100% 통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학부모 앞에서 죄인 신세가 되어야 할지 늘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니 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집은 동네 소문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동네에서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라며 A양에게 무조건 참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학부모에겐 저자세로 나가도록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일부 진상 학부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 보니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A양은 자신의 삶에서 우울, 불안, 분노가 버거울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겁니다.
견디기 힘든 욕구 불만이 결국 음식 문제로 치환되어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어버리겠다는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게 A양이 자꾸 살이 찌는 이유인 거고, 주변에서 아무리 먹지 마라 핀잔을 줘도, 혹은 강력한 식욕 억제제를 써도, 자신조차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자기 절제가, 음식 조절이 안 되었던 이유인 겁니다. 하지 마라라고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마음에서는 청개구리처럼 더 저질러 버리고 싶은 반발심이 강해집니다. 결국 만성적인 식이장애나 음식 절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반발심이 내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서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뭔가 버거운 한계 상황이 있는 겁니다. 대신 폭식이 그런 금기를 깬다는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고플 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먹고 나서 배부른데도 먹는다든지, 한밤에 자기 직전에 잔뜩 먹거나,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하고 독특한 음식 기호를 가지는 것 이면에도 결국 자신의 삶에서 구속되는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이자 보상심리가 식이장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30대 미혼 여성 B양은 파혼 뒤에 폭식증과 알코올 중독이 생긴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식과 술의 문제지만 진짜 원인은 내 미래가 망가졌다는 낮은 자존감이 만든 우울증 때문입니다. 50대 여성 C씨의 경우에는 아무리 비만 치료 한약을 써도 단 1kg의 체중도 줄지를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손자 뒷바라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손주 보기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갈등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약 먹고 식욕이 줄어도 그냥 음식을 또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체중 변화는 없죠. 결국 육아 도우미와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서 손주 육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나자 체중 감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한약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약이었습니다. C씨의 심리적 환경이 달라진 거죠. A양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환자의 삶에서 비롯되는 우울, 불안, 분노를 해소하거나 그 수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문제는 A양의 타고난 성정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고 맞추는 태음인 성정이 스트레스를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일단 참고 보자. 내가 참아서 문제를 더 키우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여러모로 더 안 낫겠나.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외형적으로는 조용히 넘어가지만 내적으로는 분노와 불안, 우울감이 자꾸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식탐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A양의 심리적 태도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일단 표현을 해야 합니다. A양에게 만약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든지 갈 곳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두려우냐.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한 학부모가 또 억지를 쓰길래 이번에는 마음을 먹고 조곤조곤 따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A양도 자신이 말하면서 조마조마했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의 오만했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옆에서 듣던 내 속이 다 후련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표현하기 전에는 학부모와 조금이라도 언쟁을 벌이면 마치 자신에게 큰 불행이 초래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겪고 보니 결과는 달랐던 거죠.
자신만의 지레짐작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니까 교사 생활하기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밤에 음식으로 분풀이하는 것도 줄고 살도 잘 빠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 소개한 경우와는 다른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가 실체적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식과 체중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적 갈등과 자기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나 더욱 기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또 몸은 마음이 부리는 것이고 몸의 주인은 마음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